사주 공부를 쉽게 하게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공부의 4번은 복덕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덕격은 정, 을정, 기신계, 오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유축 일주의 사유축 삼합으로 국을 이루면 복덕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격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만히 보시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격, 복과 덕을 갖춘 격이다. 복덕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유축으로 이루어져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귀공명을 한다. 이 또한 대운의 흐름에 따라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덕격, 앞으로는 올해는 2020년 1월 4일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사주 공부를 더욱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설명하겠습니다. 복덕격은 오음격이라고도 합니다. 복덕격은 음일주, 을정기신계의 사유축 1이 지지의 사유축 삼합 금국을 놓음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을 말한다. 격이 성격이 되면 인을을 갖춘 복록장수명이 된다. 인, 어지린자, 의로울이자 아름답고 멋있는 인의를 갖춘 아주 어질고 의로움을 갖춘 복록장수 상당히 멋있는 대인들의 팔자가 되겠죠. 복덕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덕격이 을복덕격, 정화복덕격, 기토복덕격, 신금복덕격, 계수복덕격이 밑에 사유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일주가 사유축이 되고 사유축으로 이루어졌으면 이 격이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복덕격이 대기하는 것, 크게 싫어하는 것은 형충과 인오술 화국의 충파입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을목복덕격, 을사, 을축, 을유일에 태어나고 지지의 사유축 삼합금국이 되면 성격이 됐다. 기는 꺼리는 것은 미월을 기하는 달이다. 미월은 기한다. 미월 이유는 미월은 목의 고장지가 되고 사유축 금국과 금극목을 하여 불길하게 된다. 그래서 미월생은 아니고 을사, 을축, 을유,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기하는 것은 6월생은 단명한다고 하여 기한다. 을복덕격의 팔자는 사주 구성에 따라 종살격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관찰을 해야 한다. 을복덕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화복덕격, 정사, 정유, 정축일에 태어나고 지제, 사유축, 삼합금국이 되면 성격된다. 기하는 것은 6월에 태어나면 병화의 사지가 되고 축월생은 축중, 개수, 살이 왕성하여 장수할 수 없고 명리도 성패가 많아 관록 또한 없다고 한다.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이렇게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정화복덕격의 팔자는 사주 구성에 따라 금국을 이루어 종제격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관찰한다. 정화에서는 사유축 금국을 이루면 화극금 이렇게 되죠. 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제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토복덕격은 기사, 기후, 기축일에 태어나고 지제, 사유축, 삼합금국이 되면 성격된다. 기하는 것은 사주의 병정, 인호술, 사를 보지 않아야 귀격이 되고 세운, 대운도 동일하다.
기토 복덕격의 팔자는 사주 구성에 따라 종합격도 되니 경화했으니 잘 관찰해야 한다. 토에서는 금이 토생금 하기 때문에 식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격이라는 팔자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금 복덕격 신사신유 실축일에 태어나고 지지의 사유축 삼합금국이 되면 성격된다. 정오술화왕을 보면 파가 되고 재앙이 많이 있다. 이렇게 신사일, 신유일, 신축일이 되어 있는데 정오술사 정화가 있든지 오화가 있든지 술토가 화왕을 보면 파 깨지고 재앙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정격이 아니겠죠? 파악격이 되는 거예요. 병화가 있으면 관성이 되고 인이 있으면 철울이 되어 길명이 된다. 여기 뭐 정오 술 사화 이제 병화는 빠졌죠? 여기 병화가 있으면 관성이 되고 인이 있으면 철울이 되어 길명이 된다. 조금 난해하지만 조금씩 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세운대운도 동일하다. 신금 복덕격의 팔자는 사주 구성에 따라 종혁격도 된다. 종혁격. 금으로 이루어진다. 종혁, 금으로. 신금이라 사회축 직무 금국을 이뤘으니까 종혁격도 되겠죠? 종혁격. 사회축 금국을 이뤘으니까 종혁격이 된다. 마벌 개수복덕격은 개사, 개유, 개축에 태어나고 지지의 사이축 삼합 궁극이 되면 성격이 된다. 금은 인수가 되고 개수를 생해주는 것으로 가을, 겨울생은 길명이 된다. 가을과 겨울이라면 가을이라는 것은 개유일, 개유월, 겨울은 개축월이 해자축, 수왕지절, 추운 동절기 있고 신유술은 금왕절로 가을을 말하죠. 가을은 개유월 또는 겨울생은 개축월이 길명이 된다. 기하는 것은 4월의 수는 절이 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개수 복덕격의 팔자는 사주 구성에 따라 종강격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사주 보는 법이 약간씩 격국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분명히 복덕격이지만 종화도 되고 종제도 되고 종관도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무속일의 팔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주 팔자가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하죠. 이제 보면은 본명 여인의 팔자입니다. 식연을 보면 정유년, 개축월, 을사일, 경진실 이렇게요. 사주팔자가 을경이 합금도 되고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져 있고 진유도 금국을 이루어졌는데 이 사주에는 정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은 정화가 있게 되면은 안 된다고 돼 있죠. 정화가 있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종이 격국에서. 그러니까 정화가 있어서 이 격은 약간 분명히 을목 복덕격이지만 을경 합금도 돼서 이것은 화금 복덕격 이렇게 말하는데 정화가 있어서 파악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 수모화토금 오행이 다 갖춰져 있지만 사유축 금국이 되고 진토도 진유가 합금이 돼서 금국이 전 지지가 금국을 이루어서 돼 있기 때문에 을경 합도 돼서 을경 화금 끝
이렇게 을경 화금 복덕죠. 을경 복덕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편관, 편재, 상관, 정제가 있고 12운생에는 절세, 목욕, 관대가 있고 신살에는 경진교강, 을사에 역마살, 개축에 백호살이 있습니다. 이 백호는 제가 보니까 한문으로 해놔야 되겠네. 내가 보니까 백호 이렇게 한문과 한글을 겸해서 써놓은 것이 좋겠네요. 사주팔자를 또 보면 대운이 정화의 음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개축, 여명의 팔자는 순행하니 개축, 갑인, 을묘, 병진정사, 무호김이 이렇게 인묘진 모군과 사오미 화운으로 이렇게 사주팔자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을견 복덕격이나 사유축 근국이 되면 이 사주팔자가 화금격이 되면 금이 용신이 되는 것인데 금이 오지 않고 인묘진 사오미로 흐르다 보니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고 부귀 쌍견하지 못하게 되어서 무속인의 팔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사주를 보시면 을경합금의 사해축 금국으로 을경화금격으로 용신은 금, 선우는 토금수, 아군은 화훈과 모군에 해당되는데 갑을병정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주가 병정으로 화국을 이루어져 있고 또 갑을로 목국이 이루어져 있으니 이 사주팔자에 문제가 젊어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문제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덕격도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귀격, 천격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게 태어났다 하지만 대운의 흐름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대운의 흐름이 아름다울수록 사주 원국에 따라서 아주 많은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대운이 절대 중요하니 만일에 이렇게 화금격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의 팔자를 보게 되면 그 곤명은 여인이기 때문에 순행에서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로 그러지만 건명, 남자의 팔자 같으면은 개축을 거꾸로 역으로 하게 되면은 임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경술 이렇게 금순으로 쭉 흐르다 보면 엄청나게 좋은 팔자가 되는 겁니다. 사주 팔자가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대운의 형성을 이루니 이렇게 대운을 잘 맞춰서 팔자를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녀의 흐름이 대운이 역과 순행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을경합 화금격은 일시에 을경합이 되고 사해축 신월생이 되면 화금격이 된다. 기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병정 사오화가 있으면 성격은 되나 파격이 되어 하격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화 하나 때문에 이 사주가 파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곤맹은 그나마 대운마저 악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흘러 10, 20, 30, 40, 50, 60 이렇게 근 60년간이라는 세월을 악운으로 흐르는 팔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팔자가 건명인지 곤명인지 따라서 대운의 흐름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기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병정사오화가 있으면
정화가 이 사주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파격이 되어 합격이다. 그러면 화금격으로 정화가 있어 성립은 되나 파격이다. 을일간이 사해축 금국으로 을복덕격은 을목일간이 지지가 사해축 금국을 이루며 복덕격이 성립이 된다. 복덕격이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화금격에다가 복덕격을 합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복덕격은 을목일주 종화격이 되고 정화일주는 종적격이 되고 기토일주는 종화격이 되고 신금일주는 종혁격이 되고 계술주는 종각격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 격도 종을 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추론된다. 이명을 보면 을경화 합금이 되고 사해축 금골을 이뤘으니 금으로 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종을 하는 방법은 무인 자신이면 종을 할 수 있으며 인성이 계수가 있고 금이 가장 싫어하는 연간에 정화가 있으니 국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정격이 되지 못하고 파경이 되었다. 사주 보는 방법이 상당히 힘들지만 이렇게 약간을 외워두시면 화금격에는 정화가 있는 것이 조금 안 좋다. 이명을 보면 기하는 계수와 정화가 정계충을 하여 유정이 무정이 되어 정화도 깨지고 계수도 깨졌다는 거예요. 무정이 되어 을경합인 화금격이라 하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격국은 화금 복덕격 이렇게요. 용신은 금, 선우는 토금수, 아군은 화운과 모군이 아군이 되는 것입니다. 금기가 너무 왕성하여 정화가 화로에 가둬졌으니 바로 금이 사해축 금으로 이루어지고 을경으로 합으로 금으로 이루어졌으니 화로 쇠로 만들어진 화로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썼던 거. 예? 화로에 불 정화가 가실가실하다네 가둬졌으니 심장병증이 있겠죠. 화가 약하면 심장병이 있는 거죠. 또 금기가 왕하면 금목하니까 간이 상하고 또 사주팔자에 금이 너무 세지면 화가 약해지고 힘들어서 심장병이 생긴다. 무속인들은 대부분 심장병증이 있는데 심장 기운이 허해서 생기는 허증이 있으며 화기가 왕성하시는 실증이라 한다. 이 병은 허증에 해당된다. 약하다. 격국은 화금 복덕교를 좋으나 순청하지 못하여 무속인이 되었다. 이렇게 사주팔자를 신년도에는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팔자에 가만히 보시면은 정유년, 개축, 을사, 경진. 을목의 축이라는 개축의 축이라는 것은 금의 고장집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부석인묘가 해당됩니다. 부석인묘가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하는 팔자라는 것입니다. 또 경진괴강에 들어있으니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팔자들입니다. 부석인묘, 처석인묘 있는데 여명에는 부석인묘, 축중, 개축, 백호가 관리, 축중에는 개신기 중에 신금 편관이 이 신금이 편관이 관성이 되기 때문에 개축, 백호,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보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분명히 잘 외워두시면서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